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뷰티TV의 황쌤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뷰티TV 작가입니다. 작가님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상당히 잘 맞춥니다, 원래는. 오. 근데 작가님을 뵌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실 때 표정이랑 스타일 이런 걸로 좀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외향적인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좀 창의력을 동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 감성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좀 겁을 먹는 그런 성향인 ENFJ? 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래요? 저는 INTJ고요. 네. 원장님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INFJ. 오, 저보다 하나 더 맞추셨네요. 저는 ISFJ. INTJ신 거죠? 네네. 저는 ISFJ. 가운데 두 개가 네, 다르네요. 가운데 두 개만 다르네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MBTI 얘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 제가 좀 눈밑이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크서클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눈밑지가 필요한 얼굴인지 궁금해요. 지금 실례지만 작가님 몇 살이시죠? 갑자기요? 34살입니다. 90년생. 네. 거의 동년배신데요. 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면 눈밑이 조금 꺼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그게 지방이 같이 돌출된 건 아니고요. 고랑이 조금 생기고 있는 단계. 화장으로 좀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아하. 네, 눈밑 지방이 좀 더 튀어나오고 그런 게 좀 진행이 됐을 때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이랑 서양 사람들이 생긴 게 다르잖아요. 네, 외적인 맞죠. 모습이. 네. 이게 왜 다른지 되게 궁금해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확실히 외모적으로 다르죠. 학생 때 친구들이랑 호주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타고 내려오는 여행을 했었는데 그 해변을 상의를 탈의한 백인 남자들이 조깅을 하는데 아침에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뭔가 미적 기준이라는 게 미디어의 영향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서양인들이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들이 외모적으로 좀 피지컬적으로 확실히 좀 멋진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이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만 년 동안 많은 진화를 거듭해 왔을 거고 단순히 유전적 이유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식습관이나 운동 그런 게 외모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빙하기를 거치면서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에 고립되어 있어서 추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얼굴이 넓적해지고 이렇게 입체적이지 않아졌다. 그러니까 얼굴이 입체적이지 않고 납작한 얼굴이 추위에 더 강한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례로 들 수 있는 게 북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는 이미지가 뭐 산타클로스, 추운 겨울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겨울 못지않게 춥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입체적인 얼굴과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얼굴과 관련된 차이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는 추운 겨울은 아무래도 공기가 차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기를 바로 들이마시게 되면은 그런 찬 공기가 폐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질병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데우고 그다음에 가습을 하기 위해서 코 모양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코가 이렇게 오똑하고 큰 코가 그런 찬 공기를 들어 마시기 위해서고, 그럼 반대로 습하고 이렇게 열대우림 같은 동남아 쪽은 코가 낮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맞아요. 네, 정확하게 캐치하셨네요. 네. 그래서 코가 높고 길고 그다음에 통로가 좁으면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동안에 데워지고 가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처럼 동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낮고 네. 높이도 뭐 그 중간 정도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이 깊어 보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또 콧대가 높다 보니까 이마뼈가 튀어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눈이 더 깊어 보이고 그런 게 이제 외형적인 차이를 만드는데 작용했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무래도 눈밑지방 재배치는 미용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문화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동양은 외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문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서로 남들에게 좀 관심이 많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는 사실 남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문화다 보니까 특히나 외모의 개성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미용 수술에 대한 접근이 좀 다른 것
것 같긴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와 근육의 두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양인들은 유색인종에 비해서 이제 멜라닌 세포 수가 적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요. 피부가 워낙 밝은 색이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뭔가가 비치는 거죠. 아, 네, 그걸 우리가 투과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이 비치기 때문에 눈밑이 푸르딩딩하거나 좀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피부의 두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차이는 노화의 정도나 속도입니다. 우리처럼 선크림을 그렇게 잘 바르지 않는 문화인 것 같아요.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되는 광노화도 조금 더 빨리 진행돼요. 안 그래도 피부도 얇은데 광노화도 진행되다 보니까 눈밑이 불룩하게 주머니처럼 튀어나오는 일명 아이백 현상이 아무래도 동양인보다 조금 더 빨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서양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동양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비쳐서가 아니라 눈 모양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동양인 아이들에게서도 투과돼서 생기는 다크서클 많이 관찰돼요. 왜냐면 우리도 피부가 밝은 편이고 얇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좀 어린 분들이 눈밑질을 고민을 하는 이유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뭐 팬더 같다느니 네. 그 김수용 같다느니 이런 그거는 얘기를 근데 색소예요. 그러니까 보통 투과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팬더라고 놀리는 게 우리나라는 흔한데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크서클이랑 눈밑이 뭔가 울퉁불퉁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제 맞아요.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네네네. 굴곡이 심해져 보이는 것도 이제 동아시아인의 얼굴의 특징 때문인 것도 맞아요. 우리는 여기 중안면부가 조금 밋밋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여기가 또 꺼지기까지 하면 불룩하고 꺼진 게 조금 더 잘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입체적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경우인 사람들은 그러면 눈밑질을 하게 되면 이게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눈 밑에 경막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